문정인이가 아주 뼈아픈 자기 고백을 가볍게 했습니다. 어제 서울시청에서 열린 명사초청 특강이 끝나고 북한의 대변인을 나보고 대변인이라 하면 모르겠지만은 문 대통령을 대변인이라 하나 그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당신은 대변인인 거는 이미 말할 바가 없으니까 남들 다 아는 삼척종자도 문정인이가 북한의 대변인이다. 그거 아는데 왜 새삼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문재인이가 대변인이라는 것도 그것도 세상이 다 아는 일인데 뭘 새삼스럽게 문정인이나 민주당이 파닥파닥 뛰면 척 하면서 오버 액션을 하고 그러느냐. 그래서 제가 가끔씩은 이 자들이 서로 짜고 저러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냥 가장 본질적인 것은 짚지 않고 그 정도 짚을 거니까 서로 화닥거리면서 한쪽은 대단한 것처럼 만들어주고 또 다른 한쪽은 지금 온 사방에 이렇게 싸질러 놓은 의혹들을 이 문제로 그냥 집중시키는 거 아니냐. 최근에 보면 버닝썬이 승리나 정준영인가 이렇게 번져가면서 그게 또 각종 사회 이슈를 다 갉아먹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자들이 보면 그냥 말싸움의 비슷한 부분을 가지고 굉장히 오버하고 또 대중적인 연예인 이슈를 가지고 쇼킹화 시키면서 그야말로 지금 킬링 타임을 하고 있고 이슈 덮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정인은 현 정부에서 가장 친북적인 인사라고 하는 게 난데 나의 발언에 친북적인 요소가 있었느냐? 니는 입만 열면 친북이지. 자, 지금 정부의 원칙은 바뀐 게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정인이 말을 내가 소개하려고 한 게 아니라 나경원이 낸시 펠로우 미국 하원 의장을 만났을 때 종전선언은 안 된다, 평화선언은 안 된다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미국의 회담 결렬 분위기를 만드는 데 영향을 미쳤다. 엄청 나경원이 대단하게 평가하는데요. 저는 문정인이가 지금 이번에 미북 정상회담이 된다고 확신하고 어마어마한 돈을 미국에 세미나니 심포지움을 하니 싱크탱크 지원이니 하는데 쓴 거 아닌가 하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실제로 미국 싱크탱크 내에서 한국 정권의 로비가 심하다고 편중되게 그런 이야기도 나왔지요. AI 전번에 토론회에서 제가 그런 말이 나왔다고 소개도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문정인이가 이번에는 무조건 2차 미북 회담이 되고 거기서 영변 하나로 종전선언까지 이끌어내고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가 되면 김연철이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년 1월에 중국에서 지금 합의를 하고 왔잖아요. 북한의 비핵화가 50%라는 말을 제가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생각하는 것은 작년에 12월 달에 통일연구원 세미나에서도 나왔고 문정인이도 어느 시점 정도까지 북한의 비핵화가 진행이 되면 그 다음에는 평화협정을 맺는다라는 비슷한 이야기들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저것끼리 판을 다 짠 거지요. 김연철이는 제가 볼 때 문정인이 똘마니 역할을 수행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영변 하나로 북한이 50%가 진행됐다고 쇼하면서 내년 1월 달에 평화협정 맺고 그로부터 2달 뒤에 3월 달에 3월 말쯤에 아마 유엔 사령부를 해체하고 이제 그럴 때 쇼를 해대면 내년 4월 총선이 제대로 될 리가 있습니까?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거 정말 거대한 음모가 황장수 말대로 폭탄이 2개 있었다. 그 중에 이제 한 폭탄은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고 나머지 한 폭탄이 한국당 지도부 날리기 아니겠어요?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이것들이 이번에 금강산 부분이 막히니까 이산가족 상봉을 가지고 금강산을 이제 관광을 재개하는 명분으로 만들어서 기정사실화 시켜 나갈 거다. 미국이 제재하거나 말거나 지금 그런 움직임도 거의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정인이는 지가 갖다 쓴 돈과 지가 장담해온 말들, 이런 것들이 갑작스럽게 미북 회담이 결렬되면서 지금 회복 불능의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솔직히 미국에서도 제 지인들이 요즘 걱정을 합니다. 아마 황 소장에 대해서 손을 좀 대려고 들 건데 정권이 조심 좀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 뭐 조심을 뭘 합니까? 하는 대로 해야죠. 그런데 이 문정인이가 장담하고 돈도 쓰고 했을 건데 안 됐으니 이제는 체면 치레를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문재인이한테. 작전은 문정인이가 다 짰을 거니까. 그러니까 문정인이가 한쪽 책임은 나경원이다. 엄청 나경원이 띄워줘서 좋겠네요. 내 같으면 문정인이 불러가 오늘 밥 한 끼 사겠습니다. 또 한쪽 책임은 아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하노이 미북 회담 결렬에 악영향을 줬다. 일본이 한반도 비핵화에 건설적인 공헌을 하자면 얼마든지 이 국면에 참석할 수 있는데, 그런데 계속 선 폐기하고 포괄적 비핵화, 즉 일괄 타결을 주장하면서 판을 깨고 있다. 자, 일본이 트럼프 길을 잡고 사모사 이렇게 해가지고 트럼프가 막판에 뒤집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이 국면에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참여할 수 없다. 지금처럼 판을 깨놓고 어떻게 북한의 비핵화의 중심이 될 수 있겠느냐. 미안하지만은 일본은 네가 오라 해도, 문재인이가 오라 해도 안 가네요. 일본의 관방장관까지 나서서 일본 징용 관련 이 한국의 포스코하고의 합작회사에 대한 주식을 압류한 데 대해 경제 보복까지 하며 모든 선택지를 고려하고 한국과 맞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선전포고를 하고 있는 마당에 일본이 뭐 한국하고 같이 북한 비핵화에 우리도 한 자리 끼워주라고 문정인이한테 매달릴 리 없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제가 또 비건을 좀 비판했더만은 어젠 또 누가 비건 비판했다고 저한테 또 난리요. 네가 미국 상전이냐. 비건은 미국에서 솔직히 별 볼 일도 없는 인물이었어요. 그냥 유명 정치인의 보좌관 정도 하다가 그 백으로 이제 정권이 끝났으니까, 그때 당시 공화당이 지지 않았습니까? 오바마 때. 그러니까 이제 기업의 자리를 알선해주고, 그래서 포드사의 이제 수석 부사장 중에 하나인데, 포드사에 가면 수석 부사장이 몇십 명 될 겁니다. 그 중에 하나고. 그러다가 또 과거의 인맥으로 지금 누가 북한하고 미북 협상 대표를 맡으려 하겠습니까? 조셉 윤도 안 하겠다고 나자빠진 자리에 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비건이 갔는데 이 친구는 한마디로 북한을 바라보는 철학적 관점이나 역사적 이런 한미 관계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황에서 아무 생각도 없이 북한이 상대 안 해주니까 6개월 겉돌다가 막판에 만나주니까 북한에 들어가가 흥분해서 협상이 제대로 안 된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친구는 별 볼 일 없는 친구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슨 볼턴이 주도권을 잡고 다 했다. 존 볼턴 공이다는데 아니죠. 트럼프가 폼페이오는 행여나 또 북한하고 미련을 가지고 북한에다가 김정은이 기차 타고 이제 시리에 빠져서 북한으로 돌아가서 내가 기차에 내리기만 해봐라. 저 미사일 가동해가지고 쏴버릴 거다. 이런 생각을 할까봐 트럼프가 협상은 결렬시켜놓고 신경은 쓰였지요. 그러니까 한미 훈련을 다 중단도 아니고 이제 폐기시켜 버렸다는 걸 김정은이가 도착하기 전에 선물로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부분은 트럼프가 폼페이오나 비건은 나중에 북한하고 협상이 또 재개되면 써야 될 카드니까 지금 이렇게 옆으로 약간 빼고, 이제 볼턴을 그동안에 팽시켜 구석에 처박아 놨는데 볼턴이 또 생존 여건이 있어요. 비를 잘 맞추는. 근데 트럼프는 지금은 또 내가 어차피 판을 깼으니까 뭘 갖다가 좀 하는 척 해야 되겠다 하니까
볼턴을 불러다가 네가 앞에 서서 퍼부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저보고 추측한다고요? 아유, 저도 라인 많아요. 응? 대한민국 검찰이 황장수 압수수색에서 미국과 관계 털어본 사람 아닙니까? 노무현 정권 때요. 3년 털었어요. 노무현 정권의 시작에서 이명박 정권도 저한테 감정이 있었는가 계속 털도록 놔두더만요. 그래서 저도 뭔가 좀 있으니까 그렇게 털렸지 그냥 털렸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무슨 짐작으로 이야기를 하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미국의 시스템이 이번에 트럼프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제동을 걸었고, 더 나아가서 미국의 국방부도 굉장히 항의를 했고, 국무부, 재무부, 국방부 안에서 트럼프가 이번에 김정은이한테 선물을 주면 10수명이 사표 내버리고 그냥 끝내겠다 하고, 미국의 의회는 민주당이 중심이 되어 일부 공화당 의원까지 가세해서 이번에도 북한하고 아무것도 못 얻은 채 협상 성공했다고 돌아오면 아주 그냥 아작을 내겠다고 벼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은 변호사가 나아가 청문회를 하고 있는 와중에 시작된 미북 회담이 솔직히 트럼프 입장에서 정상대로 자신감을 가지고 임하기가 어렵게 돼버리고, 전날 밤을 설친 트럼프가 이거 판 깨야 되겠다라는 부분에 대한 생각도 계속 조금은 한구석에서 해오다가 지금 판을 깼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어제 보면 영변에 원자로가 여전히 가동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번에 북한이 영변을 내세웠지만은 이게 실제로 비핵화가 영변 자체도 이룰 생각이 없었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협상 대상으로 던져놓고 미국이 물면 좋고, 그러면 또 이 영변을 갖고 이 영변을 비핵화하는 로드맵, 그러니까 전체 북한의 비핵화가 영변 비핵화로 줄어들어가 영변 비핵화 로드맵, 영변의 사찰 로드맵, 영변의 폐기 로드맵, 영변의 검정 로드맵, 이렇게 끌고 가려고 했지요. 그래서 영변에도 여전히 지금 핵시설을 이렇게 돌리고 있었고, 핵 연료봉을 인출하고 우라늄을 채광한 정황이 있다는 겁니다. 지난 3월 5일 서훈 국정원장은 국회 정보위 보고에서 영변 원자로는 지난해 말부터 가동이 중단됐다고 말했는데, 서훈의 말이 지금 떨어지자 말자 거짓말로 지금 판명이 되었습니다. 자, 국정원장이 의도적으로 국회에 거짓말을 했다면 이건 용납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지금 한편으로 북한 남포항이 북한의 제재 해피를 위한 허브로 이용되고 있고, 수중어로 송유관을 넣어가지고 석유를 밀거래하고 있다. 지금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고, 자, 불법 환적을 이 공해상에서 하면서 위챗이라는 중국의 메신저를 쓰고 있고, 북한이 지금 돈을 벌어들이기 위해서 아시아의 암호화폐 거래소를 해킹해서 6,400억 이상을 이렇게 북한이 훔쳐갔다는 겁니다. 또 지금 유엔은 문재인이 평양에 갔을 때 탔던 프레이드 했던 벤처에 대해서 유엔은 검수풍목인데 이게 어떻게 그렇게 탈 수 있느냐, 이래서 이 사진을 한국 측의 로비에도 거부하고 사진을 아마 게재를 한 것 같습니다. 제재위 보고서예요. 그래서 보고서에 김정은이하고 문재인이가 같이 벤처를 타고 가는 이 손을 흔드는 무게 벤처 사진이 그대로 실려 버렸습니다. 한국은 이거 게재를 막으려고 외교 총력전을 폈는데 실패를 했고, 유엔 제재위는 청와대 경호처에 그날 탄 벤처의 연식이나 고유 번호를 아는 게 있냐 이렇게 묻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유엔은 북한이 평화 공세를 펴던 작년에도 핵폭탄의 원료를 생산했다. 미국과 비핵화 협상을 하면서도 한편에서는 평산 광산에서 우라늄을 캐고 영변 원자로의 재처리 시설을 가동해서 플루토늄의 원료들을 이렇게 채취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지금 일제히 안보리 제재 보고서의 또 다른 부분은 북한의 회정리 등
북중 접경 지역에 ICBM 기지를 건설을 해서 북한이 거기에서 쏘게 되면 미국이 북한을 이 접경에 있는 이 미사일 기지를 타격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있고, 평양 순환 국제공항, 민간공항에서도 화성 12형을 여러 차례 쏜 바가 있는데, 이것도 북한이 미국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이런 짓을 하고 있다. 이래서 지금 미국이 일제히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와중에요, 지금 하나 중요한 것은 최근에 하노이 미북 회담이 결렬된 이후에 지금 한국의 언론 어디에도 안 나온 이야기입니다. 미국이 이 미북 회담이 실패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 금강산 개성공단을 열고 철도 도로를 연결하고 이런 부분에 한국 정권의 움직임에 대해서 그만둬라고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 행동은 김정은에게 그랬던 기대감을 불러서 지금 비핵화에 방해가 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경고했고, 지금 한국 정권이 무시하고 밀어붙이니까 지난주에 목 금요일 날 중에 두 번째 경고를 미국이 한국에 했다는 겁니다. 볼턴, 정의용, 강경화 라인을 통해 했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외무부가 개성공단과 관련해서 지금 당장 하자는 게 아니다라고 꼬리를 빼는 소리를 하고, 문정인이가 중매자가 아니라 촉진자라고 말을 썩 바꾸고 지금 호들갑을 떨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이 엄중하게 지금 대북 경협을 추진하고 미북 회담이 실패가 아니다라는 한국 정부의 회담 직후 며칠 지나서 한 번, 지난주 목금요일 두 번 미국이 경고를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와중에 또 무시무시한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상원 의원들 같은 경우에 북한을 돕는 제3국 기업과 개인에 대한 제재, 세컨드리 보이콧 추진 의사가 지금 잇따라서 좀 엄격하게 이렇게 돼야 된다. 상원은행위원회 소속 민주당의 크리스 벤 홀런 의원은 싱가포르와 하노이 회담 이후 제재가 약해졌다며 추가 대북 제재를 해야 되고, 북한과 거래하는 3자 금융기관의 세컨드리 보이콧을 통해 국제사회 대북 제재망의 구멍을 막아야 된다 말을 했고, 보요의 기자를 만나서 이 팻 투미 공화당 상원 의원과 함께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브링크 액트라는 법을 재상정했고 초당적인 지지를 받을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마르코 루비오 미국의 공화당 대선 후보였던 상원의 외교위 이 의원도 북한을 더 압박하는 방법으로 불법 해상 환적을 돕는 개인과 기관에 3자 제재를 가하는 방안이 모색돼야 된다. 그래서 공해상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환정에 대한 제재 외에 추가 제재는 이렇게 쉽지가 않으니 오히려 세컨드리 보이콧으로 가는 것이 낫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코리 가드너 의원도 지금 2차 미북 회담 실패 이후 불법 무기 프로그램 폐기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북한이 일체 나서지 않고 오히려 협박을 한다면서 최대한의 압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북 제재 강화를 위한 의회 역할이 커져야 되고 대북 검수 조치를 의무화하고 위반하는 제3국의 기업이나 개인에 대해 세컨드리 보이콧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의 지금 여러 의원들이 상원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미국이 세컨드리 보이콧에 관한 제3자 은행이나 기업 개인에 대한 규정을 강화할 걸로 보이고,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유류가 북한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바짝 쪼아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북한을 뒤에서 봐주는 중국 은행을 지금 집중적으로 세컨드리 보이콧 해야 된다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중국은행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이 진행될 즈음에는 한국의 은행들, 지금 대북 석탄과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세컨더리 보이콧이 거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당은 북한 석탄 밀수 문제, 제가 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별로 보지도 않고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떠들고 말하는 거하고 대중들이 실제로 북한에 대한 지금 문 정권의 공작, 이런 부분을 규명해서 밝혀서 입증시켜서 케어로 몰고 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겁니다. 과정에는 관심이 없고요. 그냥 떠들고 홍보하고 막 그냥 상투적으로 비판하는 데만 관심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누가 합니까? 누가 그랬더만요. 황장수가 저런 거 잘하니까 저런 거는 황장수한테 맡기고 한국당은 중도로 외연을 확장해라. 나경원이 황교안이 갖고 중도로 외연을 확장해요. 에레기 사람들아. 날 때부터 무슨 왕후장상의 시가 따로 있어요? 나는 개고생하는 시고 너희들은 왕후장상의 시요? 한국당이 이 북한 석탄 밀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제 이야기한 작년 3월에 남포항께 일산에 있는 회사를 통해서 아마 포항에 가서 포스코 들어갔을 줄 모르는데 규명을 해서 포스코가 그런 짓을 했으면 세컨더리 보이콧 해야 될 거고, 그런데 관계된 은행이 있다면 은행도 세컨더리 보이콧 해야 될 거 아니요. 어차피 경제는 다 망했는데 뭐 세컨더리 보이콧 당해서 망하나 이래 망하나 뭔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국회에서 북한 석탄에 대해서 규명하는 거는 한국당이 해야 될 건데, 그거 관련했던 의원들 말 들으면 뭐 관심도 없고 뭐 잘 규명이 안 되고 흐지부지 말을 흘려요. 자, 그러면 안 되죠. 예. 자, 미국이 지금 2차례 한국 정부 보고 대북 경협을 갖다가 완화하고 밀어붙이려고 하는 부분에 엄중한 경고를 볼턴, 정의용, 강경화 라인을 통해서 최근에 미국 회담 실패 이후에 했다라는 이야기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이거 이제 개무시하면 그 다음에 기다리는 거는 세컨더리 보이콧인데, 이미 저질러 놓은 것만으로도 한국의 은행과 기업이 세컨더리 보이콧 충분히 될 수 있으니까 석탄 밀수 하나만 파도 세컨더리 보이콧이 될 거예요. 문 정권이 세컨더리 보이콧이 걸려야 제가 볼 때 이 사기 평화 대북쇼가 끝난다는 겁니다.